여러분, 30년 넘게 나라를 위해 일하고 매달 300만 원 가까운 연금을 받는 삶. 와, 정말 많은 분들이 꿈꾸는 안정적인 노후의 상징 아닐까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삶을 두고 지옥 같다고 말합니다. 아니, 물론 진짜 지옥이라는 뜻은 아니겠죠. 하지만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그 안정적인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월 300만 원 가까이 받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예요. 그냥 통장에 찍히는 숫자,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현실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꿈, 황금 티켓입니다. 주인공은 김명수 씨, 무려 32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한테 공무원 연금은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평생을 바친 것에 대한 훈장이자 내 노후는 이걸로 완벽해 하는 황금 티켓, 자부심, 바로 그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주변 동료들이 뭐 개인연금이다, IRP다 따로 준비할 때도 김영수 씨는 늘 자신만만했어요. 우리에겐 공무원 연금이 있잖아. 그게 최고의 혜택인데 뭘 걱정해 하면서요. 이 든든한 기동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거죠. 그가 믿었던 황금 티켓의 가치는 바로 이겁니다. 매달 290만 원. 이 돈만 있으면 이제 아내랑 오붓하게 여행도 좀 다니고 손주 들어오면 용돈도 팍팍 챙겨주고 그런 여유로운 삶 당연히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죠. 자, 그런데요. 현실은 어땠을까요? 한번 보시죠. 우리가 흔히 공무원 연금은 월 300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2022년에 새로 퇴직한 공무원들의 월 평균 연금액은 236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 넘게 받는 분들은 전체 4분의 1, 그러니까 25%밖에 안 됐다는 거죠. 생각했던 것과 이미 여기서부터 꽤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꿈의 시간은 끝나고 냉혹한 현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제목부터가 보이지 않는 비용의 습격이죠. 퇴직하고 한두 달, 이제 좀 쉬나 보다 하고 여유를 즐기던 김영수 씨의 평온을 깨뜨린 게 있었어요. 바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청구서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우편함을 열었는데 웬 고지서가 한 장 떡하니 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종이 한 장이 김영수 씨가 평생 믿어왔던 재정 계획을 뿌리부터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그 정체는 바로 건강보험료였습니다. 아니,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그냥 몇만 원 떼이는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고지서에 찍힌 금액은 무려 20만 원이 넘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퇴직하면서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연금 소득은 물론이고 살고 있는 아파트 재산까지 전부 합산해서 보험료가 나온 거죠. 정말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연금소득세가 나오죠.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재산세, 자동차세도 있고요. 아파트 관리비는 왜 이렇게 자꾸 오르는지, 통신비, 차량 유지비까지. 그동안엔 월급에 묻혀서 잘 보이지 않았던 비용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막 덮쳐오기 시작한 겁니다. 김영수 씨가 이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었다고요. 매달 290만 원 분명히 통장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니까 분명 내 돈인데 내 돈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감정의 문제로 번지는 거죠. 바로 풍요가 결핍으로 느껴질 때 내가 내 돈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이 느낌이 한 사람의 자존감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아들 생일날이었어요. 가족들이랑 외식을 갔는데 예전처럼 자신 있게 아빠가 쏜다 외치고 싶었죠. 근데 메뉴판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음식 가격을 막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초라함이라는 감정이 확 밀려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날 밤 아내에게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여보,
나 이제 돈 걱정 없이 자식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힘드네. 이 한마디예요. 32년 동안 쌓아온 자부심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고 해요. 바로 이 현상을 우리는 연금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에 내 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 그리고 내가 꿈꿨던 노후는 이게 아닌데 하는 기대의 붕괴, 여기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난 거죠. 결국 돈이 부족한 결핍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살아날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수 씨의 정말 뼈아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끝낼 순 없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실수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래를 위한 요새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김영수 씨의 가장 큰 실수는 뭐였을까요? 바로 시대가 변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옛날에는요, 공무원 연금이라는 아주 튼튼한 기둥 하나만 있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는 기둥 하나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1층, 퇴직연금 2층, 개인연금 3층, 이렇게 튼튼한 3층짜리 집을 지어야만 안전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3층짜리 집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김영수 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딱 3단계의 행동 지침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내 진짜 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둘째, 숨어있는 비용들이 뭔지 지도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튼튼한 기둥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1단계. 숫자를 똑바로 마주하는 겁니다. 대충 얼마 나오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는 이제 버리셔야 해요. 당장 연금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예상 연금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로 퇴직 후에 내가 낼 건강보험료가 얼마쯤 될지 시뮬레이션도 꼭 해보시고요. 막연한 희망을 냉정한 숫자로 바꾸는 것, 이게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숨어있는 비용들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지도 그리기죠. 예를 들어 재산세나 자동차세처럼 1년에 한두 번 내는 돈 있잖아요. 이걸 12로 나눠서 매달 얼마씩 나가는 셈인지 계산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경조사비나 선물값처럼 그때그때 달라지는 비용도 1년 예산을 딱 정해두는 거죠. 이게 뭐 구두쇠처럼 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지출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바꿔서 내 돈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자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안전기둥을 추가하는 겁니다. 혹시 퇴직금이 있다면 절대 그냥 쓰지 마시고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기세요. 세금 혜택도 받고 이걸 제2의 연금으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아주 적은 돈이라도 괜찮으니까 개인연금 저축을 시작하세요. 공무원 연금이라는 정말 튼튼한 기초 위에 이렇게 다른 기둥들을 함께 세워야만 우리 집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제 명확해졌죠? 진짜 안정적인 노후는 에이, 난 공무원 연금 있으니까 괜찮아 하는 막연한 자부심에서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꼼꼼하게 계산하고 스스로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그 계산된 준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그저 듣기 좋은 안락한 신화 위에 세워져 있나요? 아니면 직접 계산한 냉정한 수학 위에 세워져 있나요? 내 노후를 내 손으로 직접 숫자로 확인하고 관리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남들의 시선이나 막연한 믿음에 휘둘리지 않는 진짜 편안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